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중풍이 잘 걸릴까, 심장마비 잘 걸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은 이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장상피화생은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정빈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 모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내과 임대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내과 의장내과 연세대 교수를 했고 미국에서 내과 의장내과 전문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구독자분들께 저희 아버지를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지난달에 논문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대학병원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LA 한인타운에 본인의 개인 병원을 하시는데도 안 그래도 저희한테 계속 논문을 보내주세요. 공부하신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해내셨어요. 논문을 쓰셔서 여러분들께도 너무 소중한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아버지 모셨습니다. 이 논문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고 쓴 때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정말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냥 내시경하고 그냥 네. 환자만 진료하면 되지 왜 네. 논문까지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여태까지 지금 제가 이제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의장내과 전문의를 하니까 이게 정말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다르고 미국 사람하고 또 인도 아프리카 사람하고 다르고 위암이 왜 생길까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어요. 위암은 왜 생기는 거지? 그거에 대한 그 회의를 가졌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헬리코박터만 없으면 위암이 안 생긴다. 한국에서는 위가 장상피화생이 뭐 만성위염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맵고 짠 거, 튀긴 거, 태운 거 먹으면 위암이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다시 전문의를 따가지고 이거는 우리 미국 사람의 포인트, 한국 사람의 포인트가 아니라 전 세계 입장으로서 한번 보자. 그래서 정확한 기전을 밝혀보자라고 한 거죠. 맞아요. 아버지 밑에서 또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면서 제가 느낀 것도 많아요. 왜냐면은 UCLA, 뭐 스탠포드 이런 데서도 다 좋은 교수님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특히 위 쪽에 위 건강에 관해서는 좀 미국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위암이. 그렇죠. 네. 거의 없죠. 그래서 한인타운에 나와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는데 위 내시경을 자주 하고 위장약을 잘 쓰고 콜레스테롤 약과 이제 비타민 D를 잘 쓰니까 정말 위가 좋아지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제 눈으로 보고 믿지 못하고 또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는 옆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약을 잘 썼는데도 위암이 많이 좋아지지? 위암 전 단계까지 갔는데 또 없어지고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전을 여기 논문에 담으신 거죠. 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좀 많이 닮았나요? 닮았으면은 닮았다고 아니면 안 닮았으면 안 닮았다고 여기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는 얼굴이 좀 기셨어요. 근데 좀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시더니 많이 찌셨죠. 보기 좋습니다. 아버지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딱 아버지 논문을 보고 흥미롭게 본 이제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요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콜레스테롤이라는 거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한데 이 콜레스테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피 속의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피 검사하면 딱 나오죠. 근데 위에 있는 거는 다른 콜레스테롤이에요. 왜냐하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심장, 동맥, 모세혈관, 정맥에서 1분에 70번, 80번씩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배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담즙으로 변해서 그것이 우리 소화를 돕고 다시 간으로 가서 다시 소화기를 도는데 하루에 한 6번 정도 돌아요. 배 속의 콜레스테롤하고 피 속의 콜레스테롤하고 다르다.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는 혈류에서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이 있는가 반면 장 쪽에 이제 GI 시스템 쪽에서 도는 콜레스테롤이 있다. 그 말씀. 그렇죠. 네. 콜레스테롤이 피 속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심장마비, 중풍, 치매에 위험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많은
위암, 대장암, 췌장암, 담도암 이런 것은 뱃속의 콜레스테롤이 더 중요하다. 피 속의 콜레스테롤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콜레스테롤에서 이제 담즙하고 장상피화생으로 넘어가셨는데요. 네. 그 콜레스테롤과 담즙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 유전자가 너무 많지 않고 적당히 있어야 돼. DNA가 너무 많으면 많은 DNA를 자식한테 이렇게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콤팩트 해가지고 이 콜레스테롤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호르몬도 만들고 비타민 D도 만들고 뇌세포, 우리 몸 세포도 만들고 꼭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 나이 들면 지나쳐서 그 콜레스테롤이 암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간에서 담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밥을 먹고 그 수박을 먹고 참외를 먹고 딸기 그런 걸 먹으면 쟁반 있잖아요. 쟁반에서 물로 싹 씻으면 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 기름기 이런 걸 먹으려면 퐁퐁이 있어야죠. 네. 퐁퐁이 있어야 쟁반이 깨끗이 닦아질 수 있듯이 우리 몸에는 그것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콜레스테롤이 기름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죠. 근데 그 소장에서 나온 콜레스테롤 담즙이 위로 역류해서 위암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제 자료 화면으로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담즙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담즙으로 변하고 그 담즙이 분출된 것들이 소장에서 나오는데 소장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위로 역류해서 그렇죠. 이제 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위암뿐만 아니라 왜 소화기암이 위암, 대장암, 췌장암 뭐 거의 세계 1위예요. 이게 왜 그런지, 왜 한국 사람은 이런 암에 취약한지 그걸 아셔야지 우리 그 국민들이 건강해지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면 위암, 대장암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위암은 아예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시경은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위암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왜? 헬리코박터가 없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가 있지만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하냐면 인도에 가면은 아주 열악해요. 화장실에 가서 휴지가 없고 비누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것을 밑을 닦고 왼손으로 하죠. 그렇지만은 이 손으로 또 밥을 먹어요. 근데 왼손으로는 안 먹고 오른손으로 먹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대변에 있는 헬리코박터를 아프리카나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면 먹는데 거기는 헬리코박터가 거의 90% 100% 있는데 위암이 없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가 아니고 헬리코박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헬리코박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게 비타민 D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네. 콜레스테롤이 발암물질이 되는데 네. 콜레스테롤이 발암물질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타민 D고 비타민 D가 많으면 콜레스테롤이 발암물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헬리코박터가 있으므로 위암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를 박멸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헬리코박터를 박멸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네. 꼭 필요한 거죠.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또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능하시다면 헬리코박터 이제 검사 받으셔서 이제 꼭 치료 받으시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헬리코박터뿐만이 아니다. 그것만 너무 집중하지 마라.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다. 그거는 콜레스테롤과 이제 비타민 D 부족증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근데 위내시경을 받고 많은 환자분들이 장상피화생 검사 결과를 받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뭐 그냥 내시경만 다시 해라 라고 권고를 많이 보는데 치료가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장상피화생은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 방법은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 소장에서 위로 역류하는 콜레스테롤 담즙의 양이 줄고요. 비타민 D를 주면은 위 점막이 장 점막에서 정상 점막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논문에 이런 피규어들이 있는데요. 3번 피규어를 보면 이제 위축성 위염에서 장상피화생 그리고 장상피화생이 점점 더 발전해서 위암으로 이렇게 가는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엠브리오 때 우리 목구멍에서 항문까지 완전히 한 튜브예요. 튜브가 어떤 거는 식도가 되고 어떤 거는 위가 되고 어떤 거는 소장이 되고 어떤 거는 대장이 돼요. 그 원인은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식도의 환경은 산도 없고 알칼리도 없고, 위라는 것은 위산이 많으니까 위에서 위산에 저항하기 위해서 위가 된 거고, 소장은 담즙이 넘어오니까 담즙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장 상피로 되는 거고, 대장은 소장과 달리 대장균이 많으니까 대장균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장 세포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혼동이 와요. 그래서 위에 담즙이 오니까 위 세포가 생각하기에 이게 위점막이야, 장점막이야. 그러니까 소장에 있어야 되는 거가 이제 위로 넘어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소장에 있어야 담즙이 위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위 장상피 화생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보면은요, 위 파일로루스 분문부에 생겨서 이것이 위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점막이 장점막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지니까 내가 서바이브 해야 돼요. 이 담즙은 굉장히 독해요. 세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안 죽이기 위해서 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화생은 변화하는 세포죠. 그렇죠. 그리고 장상피 이제 위에서 내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장세포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라는 어원을 들여다봐도 이제 변화됐다 그러면은 왜 변화됐는지를 알고 원인을 치료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담즙이 역류한 것이지, 위가 늙어서 매운 거 짜은 거 많이 먹어서 염증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줄기세포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줄기세포가 왜 위점막이 안 되고 장점막으로 변하느냐 하면은, 소장세포는 담즙이 독하기 때문에 소장에서 담즙을 다시 흡수해서 간으로 보내요. 그래서 위점막도 담즙이 넘어오면 담즙을 막 흡수해서 다시 간으로 보내야지 위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가 장상피 화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위가 장상피 화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 complete intestinal metaplasia, 하나는 incomplete intestinal metaplasia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장 좋은 담즙, 간에서 프레시하게 만들어지는 담즙을 1차 담즙이라고 그래요. 1차 담즙이 생기면 소장은 아주 튼튼해요. 그래서 소장에는 암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내시경 하는데 왜 위 내시경하고 장 내시경만 하고 소장 내시경을 안 할까? 왜냐하면 소장에는 암이 거의 안 생겨요. 왜냐하면 complete intestinal metaplasia가 되면 위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mplete intestinal metaplasia는 1차 담즙의 케노디옥시콜릭 애시드가 줄기세포를 자극할 때 complete intestinal metaplasia가 돼서, complete 하니까 소장 점막에서는 음식을 흡수할 수 있고 담즙을 흡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complete intestinal metaplasia가 뭐냐면,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complete incomplete가 되는 게 아니라 이 complete에서 서서히 incomplete로 변화시키는 것이 2차 담즙인 디옥시콜릭 애시드가 대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몸의 간에서 담즙에서 디옥시콜릭 애시드가 흡수해서요 점점 차올라요. 그래서 어느 한계를 넘으면 incomplete, 대장세포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intestinal metaplasia, 장상피 화생이 있다는 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incomplete metaplasia가 됐으면 이거는 조만간에 위암이 되겠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담즙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담즙은 1차 담즙이 있고 2차 담즙이 있습니다. 방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담즙은 이제 좋고 건강한 건데, 이제 2차 담즙은 소장이 아니라 대장에서 변하면서 흡수되죠. 네. 그리고 이제 흡수됨으로써 저희 혈액 안에서 이렇게 돌고, 그러면은 1차 담즙은 좋고 2차 담즙은 나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2차 담즙은 디옥시콜릭 애시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형외과에 가면 써먹어요. 여기에다가 목에다가 디옥시콜릭 애시드를 주사로 탁탁탁 놓으면은요 이중턱이 없어져요. 그래요? 우리 좀 받아야겠는데요. 저도 그 주사를 맞으면 이중턱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디옥시콜릭 애시드가 지방세포를 죽이니까 지방세포들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독해요. 그리고 디옥시콜릭 애시드가 세포를 죽이죠. 어떤 세포는 죽여서 세포의 사멸, 죽어 없어지는 걸 유도하고 어떤 세포는 반쯤 죽여요. 반쯤 죽이면 이게 미친 세포가 돼서 암세포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당히 조금 죽이면 우리 몸에 있는 P53나 DNA 폴리머라이즈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정상세포로 다시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디옥시콜릭 애시드 그러니까 2차 담즙을 많이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목표겠네요. 그렇죠. 디옥시콜릭 애시드를 줄이면 인컴플리트 메타플라지아, 컴플리트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로 바뀌어서 위암을 못 만들게 하는 장상표 화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저도 아버지 밑에서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아버지가 자꾸 콜레스테롤 낮추시고 비타민 D로 이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2차 담즙을 좀 많이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으로 아버지가 그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논리가 그냥 동네 의사 임대순이라는 사람이 그냥 했다면은 이런 논문에 실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논문에 실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교수들이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보고 동의한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문을 쓴 이유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되는데 증거가 있어야죠. 제가 15년 전에 비타민 D가 대장암을 예방한다라는 것을 논문을 낸 것도 호랑이는 발자국 가죽을 남긴다 그런 것처럼 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도 생각을 못한 거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암에 안 걸리는 나라가 되고 대장암에 안 걸리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목표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옥시콜릭 애시드가 나쁘다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콜레스테롤 약을 씀으로써 스타틴이나 또 레파타, 뭐 프랄로엔트 좋은 약들이 많죠. 어떤 약을 쓰든지는 크게는 상관이 없죠. 그냥 LDL만 계속 낮추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 LDL을 낮춰서 이제 위내시경을 했을 때 위에 담즙이 많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콜레스테롤 약을 써서 담즙이 줄어든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 내시경을 해보면요, 어떤 분은 위에 가득 담즙이 차 있죠. 어떤 분들은 위 내시경하면 담즙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치료가 잘 된 거구나. 콜레스테롤이 위에 없구나. 위 산만 있으면 위암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는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졌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위내시경 받으실 때요 그냥 잘 나왔다 뭐 위에 헐었다 궤양이 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담즙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그렇죠.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 내시경을 하면은 위가 장상표 화생이 나왔다라는 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장상표 화생이 얼마나 심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위 내시경 할 때 위 내시경 사진을 보면 담즙이 많이 있는 사람, 담즙이 조금만 있는 사람, 장상표 화생이 심한 사람, 장상표 화생이 심해가지고 혹같이 이렇게 볼룩볼룩 튀어나온 사람,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컴플리트, 인컴플리트 구별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암이 되는지를 사진으로 볼 수 있죠. 위 사진, 내시경 사진으로요. 이제 조직 검사에서는 장상피 화상이라고 안 나오지만 그래도 위내시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내시경 했을 때 그 조직 검사 안에다 써요. 인컴플리트, 컴플리트,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 딱 썼는데 옛날 의사들은 전부 다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그게 딱딱딱딱 컴플리트, 인컴플리트,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가 있다 없다가 좋은 현상이. 조직 검사에 많이 나와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전체 콜레스테롤 약을 쓰면은 저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LDL을 낮춘다는 것을 많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0 이하, 뭐 70 이하, 55 이하 뭐 이렇게 쭉쭉 낮추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그 기준을 저희가 담즙을 낮추는 기준에다가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암을 예방하려면 내시경을 자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로서 최소한 70 이하로만 낮춰줘라.
그것만 해도 암 억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을 하시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한다. 근데 나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데 네. 내가 심장마비 뇌졸중 예방을 해야 될 게 굳이 해야 되나? 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는 심혈관 질환 말고도 내가 가족력에서 위가 안 좋다. 이제 전에 위 내시경을 했는데 기록 쪽에서 장상피하생이 나왔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약을 꼭 복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왜 한국 사람은 위암이 많고 위암이 세계 1등이고 대장암이 세계 1등이 됐고 췌장암이 이제 세계 1, 2위를 막 다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은 다 콜레스테롤이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보다 더 높아요. 그게 문제인데 사람들이 왜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높을까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그래도 그 전에 한 데이터를 봤는데 이렇게 데케이츠마다 이제 시대별로 LDL 콜레스테롤이 한국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는 걸 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지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음식에 있어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죠. 밥빵, 국수, 고구마, 감자, 과일. 이게 우리 주식인데 아니 어떤 분들은 아니 콜레스테롤은 고기 먹어야 돼. 기름기 먹어야 돼, 오징어 먹어야 돼, 뭐 새우 먹어야 돼, 그래야지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아니 한국 사람들은 콜레스테롤도 높은 음식, 기름기 많은 것도 먹지도 않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중풍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저는 분들이 많을까? 쩔뚝쩔뚝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중풍이 잘 걸릴까, 심장마비 잘 걸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은 탄수화물이다.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찾았냐면요. 암탉이 케이지에 갇혀 있잖아요. 닭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곡식만 줘요. 사료만 줘요. 근데 탄수화물만 먹고 매일 달걀을 낳는데 달걀의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 흰자는 단백질 덩어리. 그러면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탄수화물이 단백질과 지방으로 변하는구나.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닭한테 고기하고 기름기만 먹여가지고는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재밌었던 기록이 제가 이제 몽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몽골에서 보니까 아니 유목민들을 가서 우리 한국의 기자분들하고 의료진들이 가서 피 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 레벨을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몽골에 있는 사람은 주식이 고기인데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이 없대요. 그래서 그 기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야, 그 자연에서 만드는 풀을 먹고 자란 소나 말은 다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가장 일리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햇빛 아래서 일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안 생겨서 그 사람들은 고기만 먹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안 높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여기서 잠깐. 네. 여기서 이제 비타민 D까지 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콜레스테롤 치료 말씀드리셨고요. 다음 편에서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더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